이렇게 어수선할 때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가치 판단을 하시는 그런 음, 여러 가지 좀 노력이 요즘에도 필요하죠. 오늘은요, 신한금융투자의 손영채 차장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절대전략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네, 변수 안녕하세요. 발생하면서 또 문의도 오늘 많이 받으셔서 바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좀 바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장 한마디부터 바로 알려주시죠. 네, 오늘 장 한마디는 머피의 법칙입니다. 어피의 법칙. 왜 이렇게 잡으셨나요? 네,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좋지 않은 쪽으로 꼬이기만 할 때, 쓰곤 하는 말인데요. 여지없이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현재 증시 상황과 잘 맞는 것 같아서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어, 그렇게 많이들 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악재가 계속해서 켜켜이 좀 쌓이는 상황,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을 좀 보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더 해주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조기 폐장했던 미국 증시 오미크론 바이러스와 FOMC 의사록 공개로 인해서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국내만 하더라도 어떤 방역 강화 종합대책 발표 등 위드 코로나 중단 시에 경기 회복이 더뎌지는 건 아니냐 하는 심리적 부담이 커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유럽 등 각국의 재봉쇄 조치까지 더해진다고 하면 가뜩이나 얼어버린 투심에 찬물을 더 끼얹게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남아공에서 발견된 이 변이 바이러스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백신 무력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경제 정상화에 대한 논의도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숨겨왔던 내 발톱을 드러내 보인 것으로 평가받는 11월 FOMC 의사록의 경우 대다수 연준 위원이 테이퍼링 가속화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를 실은 상황이라 금리 상승 압력 역시 지속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미 25bp 인상했던 우리나라에 이어서 연준 역시 예상하는 시기보다 이르게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너무나 상투적 표현일 수 있겠지만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으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 같고요. 시장이 무너진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수익 실현을 위한 준비 과정쯤으로 생각하시는 게 옳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준비 과정을 이제부터 차근차근 어떻게 해야 될지 보겠습니다. 오늘 장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떤 점이 좀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의미 있는 부분 체크 포인트로 압축해 주세요. 네, 오늘장 체크포인트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 장 초반 오미크론 변이 확산 그리고 WTI의 10% 이상 급락 등 악재로 인해서 2,900포인트 하회를 했지만 기관 수급 유입되면서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7천억 원 이상 저점 매수하면서 2,900포인트 선은 지켜내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 코스피 200 선물 역시 2,000계약 이상 순매수하면서 지수 방어에 힘을 보탰는데요. 아무래도 글로벌 변이 확산 우려 심화로 바이오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기계나 철강과 같은 경기 민감주 섹터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외인 기관 순매수에도 대외 변동성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1000포인트를 지키지 못하고 내려가는 모습인데요. 진단키트 관련주와 개별 종목 이슈로 게임 업종 등이 상승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연준의 어떤 통화정책 궤도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약보합의 흐름을 이어갔고요.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수급 그리고 특징 종목 외국인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 코스피에서는 SK텔레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인적 분할을 통해서 SKT와 신설법인 SK스퀘어로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 여기에 액면 분할을 하면서 주주들의 어떤 주식 가치를 높인다라는 전략인데요. 분할 전 시총이었던 22조 원보다 20% 이상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통신과 비통신 사업의 분리로 인해서 효율성 개선, 그리고 향후 추가 M&A 기대 등으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반면 두산중공업의 경우에 대규모 유상증자 추진 소식에 14% 이상 하락을 했고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그룹주 상승세는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IT 그리고 유통 그 외에 경기 민감 섹터를 제외한다면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 등락 시비가 엇갈리는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백신 치료제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상승세가 좋았고요. NFT와 자회사 합병 등 테마 그리고 개별 이슈가 있었던 게임 업종들
상승률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와 NFT 관련 종목 중에 위직 스튜디오, 위메이드백스 등 상승 강한 종목들의 주가는 현재 과도하다라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매매는 좀 신중히 가져가셔야 할 것 같고요. 끝으로 외국인 수급 동향 한번 보시면 거래소에서는 크래프톤과 SK텔레콤을 많이 샀고요. 기아, 포스코, 현대차는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LNF와 JYP 엔터를 사는 대신에 HK 이노행과 비덴트, 에코프로 BM은 매도하는 양상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향후에 내일이 11월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12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주요 증시 일정들에서 힌트를 좀 찾아볼까요? 네, 내일장 체크포인트 첫 번째는 일정에 관한 부분인데요. 12월 첫째 주에는 주요국 제조업 지수와 한국 수출입 그리고 미국 고용 등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중요도로 본다고 하면 이달에는 오늘 유럽 11월 소비자 기대 지수 그리고 내일 중국 11월 제조업 PMI 그리고 다음 달로 넘어가 보면 1일 한국 수출입 지수와 2일 한국 3, 4분기 GDP, 미국 ISM 제조업 지수, 3일 미국 실업률과 유럽 소매 판매 등이 해당될 것 같은데 월말 월초에 나오는 전형적인 발표 패턴이지만 지금과 같이 시장 동력이 꺾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지표 발표는 체감상 더 크게 와닿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또 양날의 검인 것이 만약에 긍정적인 지표가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 금리에는 또 상승 압력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주식시장 할인율 부담이 높아지는 건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미국 부채 한도 상향 조정 여부를 둘러싼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 역시 지수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 같아서 결국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내년도 기업 이익 전망의 개선과 외국인 수급 없이 반등의 실마리를 찾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일 급등하는 진단키트주 어디까지 달릴까 하는 부분인데요. 그간 높은 백신 접종률 그리고 업황 피크아웃 논란 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진단키트주, 백신 치료제 관련주 상승세는 오미크론의 전 세계 확산으로 인해서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시젠, 랩지노믹스, 휴마시스, 소마젠, 진메트릭스 등의 키트 관련주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현대바이오 등 백신 치료제 관련주 모두 상승세를 보인 하루였는데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미크론에 대한 정확한 실체 파악을 위해 최소 2주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환경이 녹록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이들 업종으로 매기가 집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너무 민감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장기 투자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고요. 델타 변이 때를 상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확산세가 진정될 시기쯤에는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 단기적 접근은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내년 상반기 수익 실현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보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절대 전략 알려주세요. 네, 절대 전략 송구영신의 시기는 다가왔지만으로 제목을 한번 달아봤는데 2021년 이제 한 달 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의 시기가 어김없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자체 동력을 상실한 국내 시장은 불확실성마저 확대되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0년 16.26% 그리고 2021년 25.17% 상승한 미국 S&P 500 지수에서 볼 수 있듯이 7월 이후 미국 증시와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국내 증시의 마지막 반전 혹은 역전을 기대하고 싶겠지만 현실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코스피의 불리한 투자 환경 5가지, 즉 공급망 병목 현상의 장기화, 물가 상승 압력, 미국 통화정책 부담, 그리고 달러 강세, 끝으로 한국 기업 이익 전망 하향, 그것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예상치 못한 변수인 글로벌 투자 환경의 경고 등 코로나19 상황입니다. 확진자 수 폭증세,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까지 가뜩이나 위드 코로나로 희망을 얘기하려던 시점에 정책 후퇴와 재봉쇄 얘기가 나오니까 연말 소비 시즌 모멘텀 약화는 둘째 치더라도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불신까지 커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한국은 독감을 걱정해야 될 형국이기 때문에 코스피 변동성 확대는 더욱 경계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에 고삐를 조여야 한다는 점 명확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담아가면서 대응을 한다라는 내용보다는 현금화 그리고 현금 보유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고요. 상대적 강세의 일부 테마로 꺼질 줄 모르는 코스닥과 중소형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비중 축소가 필요하고요. 공식화 같은 연말 대규모 매물출에 단기 급락을 야기할 수 있음을 주시하시면서 매수 일변도의 대응보다는 때를 기다리는 인고의 전략 가져가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장님이 4분기 들어서는 계속 지금 보수적으로 의견 주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기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굳이 오미크론 변수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손 차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보자 이런 의견들을 많이 강조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공급망 현상, 인플레, 통화정책, 달러 강세, 실적 안 좋은 거 이 5가지가 어찌 보면은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어야 되는데 그 끊지도 못할 망정 플러스 알파로 지금 코로나 변이까지 발생을 해가지고 여러모로 좀 힘들어 있는 상황 따라서 비중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절대 전략 세워주시네요. 저희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 분위기도 쌀쌀하고 날씨도 더 춥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오늘 저녁은 가족들과 좀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진단은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활용해 주세요.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